산타가 오긴 오셨는데 너무 가벼운 주머니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연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경제 증권 방송에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법한 시장 이야기라든지 종목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구독자분들과 좀 만나게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최대한 알기 쉽게 오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때쯤 되면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올해는 산타가 내비게이션을 좀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려다 보니까 좋은 선물들을 미리 다 풀어두고 우리나라에는 조금 아쉬운 선물만 좀 남겨주는 것 같아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독일의 뭐 닥스 지수도 그렇고 유로스톡 지수도 그렇고 먼저 신고가 영역으로 플레이를 좀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이 다우지수와 이제 S&P가 이제 같이 또 힘을 내주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지수 기준으로 보면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내 계좌는 왜?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급의 쏠림이라든지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좀 극한으로 좀 치달았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뉴스와 좋은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섹터도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이 올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주도 업종들이 좀 탄생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이야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들이 아니더라도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혹은 AI가 파생돼서 좀 만들어졌었던 AI 의료 쪽, 뭐 진단 쪽, 이러한 기업들이 올해 정말 좋은 이 상승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연말에 이 수급의 힘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은 다 한 번에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패시브 자금을 좀 기대하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종목 일부분만 저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산타가 오긴 오셨는데 너무 가벼운 주머니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연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이제 장중에 이게 나왔죠. 네, 대주주 양도세 결국 해놓고 욕먹는 상황이 결국엔 펼쳐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준을 일자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 현행 10억 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보유금액 50억 원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언제부터냐?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50억 기준으로 내년부터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올해 쉽게 설명드려서 2023년 올해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50억 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은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 글로벌 증시 조정 대비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조정의 또 깊이가 좀 빨라지고 있지만 뭐 여전히 뭐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 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상황과 시간이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는 너무 약만 올려놓고 싱겁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 지난주에 대주주 양도세가 나왔더라면 유럽 강했고 미국 강했고 우리나라도 그럼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 이러한 기업들이 단기간 안에 수급이 좀 한번 몰아주면서 큰 시세를 좀 낼 수 있었던 상황 속에 결국 내용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났고 월요일부터도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도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도 오늘 저녁에는 뭔가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했지만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자금들이 한번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오늘 이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는 이걸 보고 수급이 확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이 난 것은 좀 수익을 챙기자라는 투심이 조금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장 마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커뮤니티가 좀 뜨겁게 달궈질 것 같은데 결국 해주고도 욕먹는 타이밍이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산타랠리가 약하게 오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월 되면 또 어김없이 1월 효과라는 기대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가를 혹은 시장을 너무 위로 올려버리면 사실 1월 달에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저는 기회로 삼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남지만 그래도 1월 효과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의 상승 플레이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의 저는 장세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는 개별주 장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1월 혹은 1분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이제 수급의 쏠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약간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플랫한 그러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HBM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HBM 관련한 실적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한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올해 2023년은 기대감이 올랐다면 이제는 2024년도에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성적표를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SK하이닉스를 따라서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퀄테스트 통과해서 양산에 이제 돌입하고 납품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성적표를 좀 받아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2차 전지 리튬 가격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전방에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 확대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도약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너무 김칫국을 좀 빨리 마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에서 시점이 만약 생각한 것보다 좀 딜레이 된다거나 혹은 연준에서 최근에 시장이 너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다 보니 그것을 냉각시키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 때 저는 시장의 출렁임이 조금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미국은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주도 업종군들 위주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저는 메인으로 자리를 잡고 시장을 이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 테마단의 종목군들이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법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증권방송에 나와서 대형주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상 일단은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 그러니까 73,000원, 74,000원, 75,000원 혹은 여기서 8층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부한 표현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박스권 돌파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그 아랫단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PSP, 주성엔지니어링, 이러한 기업들이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내년 1분기에는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가 현재의 밸류단을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2차 전지를 꼭 봐야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도체가 강하다라고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조금은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소외받는다라는 게 가격적으로 더 밀린다 그건 아니에요. 가격적으로는 이제 메리트가 생긴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종목들마다의 좀 차별화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이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뉴스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저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만 나타나줘도 충분히 한 번 더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반기쯤이 아닐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즐겼습니까?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2차 전지가 이제 시세를 낼 때 우리가 엄청 이제 즐겼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을 기억하고 올해에도 연말에 그러면 그렇게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까봐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만큼의 상승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요건들은 하반기에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귀걸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올 한 해 하반기는 배드뉴스가 시장에는 굿뉴스가 됐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 압박에 따라서 뭐 고용이 너무 좋으면 또 금리를 올려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좋은 뉴스가 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반대로 그다지 좋지 못한 뉴스가 오히려 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되는.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대로,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대로 좀 반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용이 갑작스럽게 또 좋아질 만한 이슈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천천히 조금씩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로 만약 연준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가는 그러한 기조로 바라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시장의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이 이야기는 좋으면 좋은 대로 갖다 붙일 수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지금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대답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게 한번 추세를 타면 계속 올라오고 혹은 한번 추세를 타서 내려가면 계속 이제 내리는 게 맞는데 그 가운데의 그 과도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제 굉장히 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에 대한 변수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아직 뭐 대선까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그 가운데 뭐 바이든이 우세하다, 트럼프가 우세하다 시속 게임이 될 텐데 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도 업종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지금 정책을 좀 펼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신재생을 그렇게 선호하지 못하다 보니까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어떠한 이 규제를 조금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아무리 그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물꼬를 갑작스럽게 막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기에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혹은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반도체 이 업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온다? 저는 그 변동성을 오히려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파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이상의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이제 피벗 기대감을 한층 높였고, 그로 인해서 뭐 글로벌 지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올라가면 워워워, 올라가면 워워워 이렇게 좀 흥분을 가라앉힐 만한 저는 멘트들이, 냉소적인 멘트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인지를 하고 2024년도를 좀 출발하는 만큼, 만약 시장에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난다? 그러면 시세가 날 때마다 조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그것을 견제하는 멘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은 분할 매수한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젠 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 주가 자체가 이렇게 레벨 단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한층 부풀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업종이건 무슨 기업이든지 간에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매라는 게 결국 매도 물량이 이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원래 이제 주식은 실적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올해는 사실 실적을 덮는 수급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 수급의 싸움보다는 실적, 그러니까 숫자로 좀 증명해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는 실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트레이딩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테마단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인맥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가 뭐 이미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움직였지만 또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이제 거론되지 않는 분들의 또 테마주들이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거론되지 않은 정책, 새로운 이야기들이 모멘텀을 또 삼아서 빠른 이 테마주 시장이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테마주라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주식 시장에 임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직, 정도, 그것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인맥 테마주보다는 결국에 이제 정책 테마주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 가면 이제 한 분으로 뭐 압축이 된다라거나, 혹은 그분이 어떤 뭐 유력한 인사가 노이즈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좀 밀어야 되는 정책들이 눈에 좀 보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저출산,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은 물려도 차라리 인맥 테마주를 하시다 물리는 것보단 정책 테마주를 하시다 물리는 게 저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마주가 무조건 나쁘다,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압축해서 정책 테마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내년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